트럼프 그전에 집권했을 때 갔던 섹터들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각해 놓고 이제 대선 이후를 보시는 게 좋겠고, 하반기는 망가졌던 종목들, 만약에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라면은 환율 때문에 더 망가졌던 내수주들한테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겠고. 자, 2024년 이제 7월인데 올해 상반기 이제 좀 어떠셨는지랑 지금 요즘에 이 증권사도 원래 증시 분위기와 함께 사무실 분위기가 정해지잖아요. 맞아요. 요즘 어떤가요? 요즘 좀 조용해요. 사무실이. 증시는 뭐 그렇게 왜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증권회사 직원들도 자기가 좀 약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섹터랑 종목들이 잘 맞으면 막 기분 좋은데, 아시다시피 6월달, 오늘 뭐 이제 7월 초지만 이제 6월달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반기에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이제 방산 섹터,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이런 게 이제 작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올해 상반기에 피치를 내면서 이제 막 달렸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반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음식료 섹터가, 음식료. 그렇죠. K 푸드, 3년씩도 뜨거웠죠. 맞아요. 김밥도 오늘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죠? 그다음에 화장품, K 화장품도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중에서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2달 동안 거의 한 4배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마지막 쪽이 좀 뜨거웠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가스전 테마도 엄청 뜨거웠었죠. 가스전, 동해. 그죠? 무언가 있다. 네, 상반기 후반에 이제 가스전 테마가 뜨거웠었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이제 사그러들고,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상반기만 결산해 드린다면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라는 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성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샤넬, 그 화장품 많이 갈 때 샤넬 이제 뭐 여기 바른 치크 같은 게 한 3, 4만 원이라면 다이소 가면 3천 원이다. 비슷하다 색깔.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였었고, 그다음에 K푸드 미국도 마찬가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마트 가면 고기 한 덩어리 사는데 좋은 거 프라임급으로 사는데 11불이면 됐는데 지금은 18불이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K푸드, 이제 뭐 간편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김밥, 뭐 이런 거다 핫도그, 그죠? K만두, 뭐 K김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가품. 그런 거잖아요. 가성비. 우리가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에서 뭘 사는 것도 다 가성비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가성비 소비가 상반기를 이제 지배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고가 상품 소비는 이제 완전히 쭉 죽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들, 마트, 뭐,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뭐 면세점도 다 죽었잖아요, 주가가. 저는 이마트가 5만 원대 있는 걸 제가 주식하고 처음 봤거든요. 그럴 정도로다가 소비가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산도 이제 K방산.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무기도 이제 가성비죠. 비싼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또 지금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상반기는 이제 수출주 전성시대였다. 수출주, 내수주는 너무 힘들고. 왜냐면 환율이 아시다시피 1,400원 막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1,300 후반대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주들한테 유리한 거죠. 뭐 하나를 팔아도 예전에 1,100원대 팔 때보다는 1,300원에 팔면 20% 이상 똑같이 팔아도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이쪽도 이제 상반기 후반에 완전 피치를 올린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뭐 현대차 인도 IPO 한다 그러면서 화신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한 케이스가 되겠고,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운임, 최근에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임 지수 때문에 이제 해운주들도 급등했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무증 이슈도 있으면서 또 이제 회장님 뭐 그런 안 좋은 설 이렇게 나오면서도 급등했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좀 많이 올랐고, 사실 상반기 중에는 좀 작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CJ 그룹이라든지 LS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전력선들 이런 쪽들 좀 많이 올랐었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상반기 후반에 오면서 이제 LG 그룹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SK 그룹주들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죠. 그래서 SK나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후반에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 사실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조용히 뭐 금융이라든지 뭐 지주회사들도 올라는 왔었습니다만은 상반기 후반에 오면서 이제 테마주들한테 조금 밀리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소외 현상을 겪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반기를 본다라면은 이제 밸류업하고 그다음에 수출, 가성비, 소비.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제 상반기 내내 이제 주식을 샀고 상반기 중후반으로 오면서 더 많이 사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환율도 그렇고 네. 그죠? 아시아, 동남아시아권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한 23조? 이 정도. 그러면서 계속 쭉쭉쭉쭉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네. 달러가 훨씬 비싸니까 뭐 예전에 삼성전자 뭐 10주 살 돈으로 13주, 12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초에는 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갔다가 상반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제 장비주들 위주로 해서 뭐 낸드나 디램 이런 쪽들 향후에 좀 좋아질 것 같은 전공정 쪽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타면서 이제 상반기 후반에 오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요 삼두마차가 이제 지수를 쫙 끌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내가 이게 보니까 2,600포인트 있을 때는 내가 손실 나거나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수는 2,800이 어느덧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2,800.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힘든 상반기를 보냈다. 알게 모르게 힘들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좀 가능해.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도 테마가 막 바뀌고 정말 저점에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트레이딩 기회를 많이 주고 수익도 줬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뭔가 좀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식을 사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좀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되게 뜨거웠던 건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 K음식, K화장품, 가스, 자동차, 뭐 AI 반도체들. 그게 이제 상반기 초반에 그래서 자, 오늘이 그러면 이제 7월 1일 그 영상 내일 그쵸. 올라갈 텐데 7월 1일 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좀 있나요? 네, 지난 좀 6월 말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6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중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수를 이끌었고 오늘만 딱 놓고 본다라면은 이게 변화의 시작일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급등했던 이제 식품, 화장품 화장품. 요쪽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좀 급락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수익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기기, 전선 요런 쪽들이 다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내일 다시 반등하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주말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PCE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미국에서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제 뭐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바이든은 뭐 끝까지 뭐 완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에 콜록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콜록 기침하고 감기. 기침을 많이 했었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이든 건강상에. 네, 바이든 좀 약간 퇴진하는 게 안 낫겠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이 나왔어요. 후보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 많이 나오고, 트럼프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게 좀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그동안 K푸드 쪽, K화장품 이런 쪽들 급등했던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이제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게 막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하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특히 이제 비만 당뇨 쪽들.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쪽들 워낙 좋았고요. 특히 이제 그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그 특허, GLP-1과 관련되는 특허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누구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삼천당제약도 그래서 많이 올랐고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대봉 LS 이런 쪽들도 많이 오르고 오늘 그러면서 약간 비만 쪽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건기식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한국콜마와 관련 있는 콜마 BNH 그다음에 뭐 약간 당뇨 혈당 낮춰주고 이런 거 좀 정리해주는 뭐 케어젠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미국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던 국내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한 며칠간은 의료, AI. 사실 이게 인공지능, 의료, AI도 상당히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인데 미국에서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뭐 뷰노라든지 뭐 루니뚱도 올라오면서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비만 당뇨 섹터가 좀 올라오고 이게 또 특히 트럼프랑도 좀 연결이 돼요. 이제 이쪽 메디케어 쪽들 좀 연결이 되고 오늘 건설도 올라왔잖아요. 기계도 올라왔잖아요. 이걸 요새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안 좋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도 올라오고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이게 건설 쪽 올라온 것도 어느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트럼프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을 그냥 싹
종식시켜버리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방조를 했다. 네. 이제 전쟁이 이렇게 되도록. 근데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그럼 또 이제 재건 관련 이슈, 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부동산 부양책들을 쓰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계속 매물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가 그냥 자기 하면 전기차 안 된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완성차 현대차는 빠지고 전기차와 관련 있는 2차 전지주들은 다 오르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랑 연관 짓긴 좀 그렇고 뭐 약간 루머, 뭐 CATL 중국의 1등이잖아요. 네. CATL 뭐 공장 뭐 한 2개 라인 정도가 뭐 쉬가 있다, 뭐 생산 차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루머가 돌았는데 뭐 CATL에서는 급락하다가 우리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좀 빌미가 좀 생겼고 낙폭과대주들의 좀 반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2차 전지도 최근에 대주전자라든지 이런 쪽들 많이 강했고요. 솔루스 첨단은 뭐 물론 오늘 급등했습니다만은 동박으로 간 건 아니고 뭐 AI 가속기 쪽으로 간 거고 그래서 후반부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보다는 후반 쪽으로 넘어오면서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다 반등했는데 그게 CATL 루머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ESS 요쪽이 이제 셀업체들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등이 조금씩 수출이 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사실 이 수출 데이터가 아시다시피 월 초에 나오고 10일 날 나오고 20일 날 또 나오거든요. 요 10일 단위로 관련 섹터주들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날짜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동안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오면 무조건 가는 거죠. 식품 수출 데이터 나오면 무조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동차도 수출 데이터 나오면 무조건 가고. 근데 오늘 나온 수출 데이터 보면 조금 살짝 자동차 수출 좀 감소했단 말이에요. 내수도 좀 줄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상반기는 뭐라고 그랬죠? 수출주가 주도했던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 데이터에 되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섹터의 움직임도 이 수출 데이터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오늘 나왔던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식품 데이터들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오른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제 7월, 8월 들어서면서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는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수출은 뭐 만약에 한 100% 오르는데 주가는 3배 올랐어.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반기 내내 실적 기대감, 수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급등주들한테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하루.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변화의 시도가 있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될 거로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반기 자체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상반기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네,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가성비 이게 핵심이었다라면은 환율도 마찬가지가 되고 핵심이었다라면은 하반기에는 확실히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오는 섹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다가오면서 예, 뭔가 이제 실적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내지는 뭐 센티멘트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랑 좀 관련해서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 이런 쪽들로 조금 시장의 테마가 조금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이 시도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대장주들을 상반기에 했던 종목들이 대장주들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지는 이번 주 다음 주를 겹치면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밝혀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수급 구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반기를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대선 말씀해 주셨고 하반기에 11월에 있죠. 이게 가장 굵직굵직한 재료인데 바이든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약화된 부분도 있고 트럼프 부상에 따른 섹터 전략은 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의 큰 트렌드가 국내를 보면은 국내 대통령이 펼치고자 하는 그 정책이 큰 테마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대통령이 가스전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튀어오른 것처럼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정책의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손실을 볼 수는 없어요. 손실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쪽이 쫙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아시잖아요. 네옴시티도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한다는 걸 요만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국내도 정부가 주도하는 테마가 주도인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은 이제 4년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전 세계 테마를 이끌어가는 게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그 전에 대통령 했을 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대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트럼프 오고 김정은 만나고 막 이러면서 대북 테마주들 관련해서 엄청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도 너무 안 좋았었고, 그죠? 그랬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은 뭐죠? 친환경, 그죠? 이쪽 테마였었잖아요. 신재생.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오고 나서는 풍력,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갔었고 2차 전지 전기차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그 테마를 이제 꾹 끌고 왔는데 이제 막바지 오다 보니까 이제 레임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된 게 보통 미국은 대통령 거의 한 2번 연임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연임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또 트럼프. 근데 이게 그러면 바이든이 가고 트럼프가 오면은 좋은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때도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을 때 그럼 또 좋았나? 생각해보면 바이든도 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중국 때리기에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중국을 때리고 때렸죠. 그 다음에 둘 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는 기업들한테 이제 세금 깎아주고 이제 계속 하는 스타일이었었고 돈을 푸는 스타일이었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다가만 다 해야 된다. 우리나라로만 다 와서 공장 짓고 뭐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줘야지만 니네 세제 혜택 줄 거야 하면서 돈을 풀었던 거잖아요. 네.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보면은 트럼프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이든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 푼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가깝고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내 그랬던 상황이었었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본인이 계속 공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3년 이상 됐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뭔가 강력하게 자기가 내뱉었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는. 사실 요것 때문에 미국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무기 팔아가지고. 그죠? 무기로 인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도 미국은 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또 이제 재건 사업을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이슈, 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재건 이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재건 이슈주 이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대북주 느낌이거든요. 뭐 철도니 뭐 건설이니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대북까지는 아니어도 대북 이슈 이퀄이 거의 재건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트럼프가 된다라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사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랑은 또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만약에 와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슈는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신도시 건설, 인프라 투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금리 인하 계속 압박 푸시 가겠죠.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하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망가졌던 건설이나 기계 쪽들도 이것도 또 재건 이슈잖아요.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계속 세금 깎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계속 미는 쪽들은 또 완성차 업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상황. 사실은 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너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그 전에 집권했을 때 갔던 섹터들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각해 놓고 이제 대선 이후를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금리 인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뭐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인하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반기는 망가졌던 종목들 만약에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라면은 환율 때문에 더 망가졌던 내수주들 그죠? 내수주들한테 뭐 어느 정도 기회가 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환율에도 여행은 다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다시피 이제 또 최악이었었잖아요. 환율 때문에 뭐 항공이나 뭐 여행 이런 쪽들한테도 좀 기회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소비가 위축됐던 부분들이 환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면은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이런 쪽들로의 수급 이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까지 해서 상태가 안 좋았던 종목들한테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좀 제공될 수 있겠다. 사실 8월 달이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항상 올림픽 때는 시장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렇긴 한데 미국 대선 있었던 해에는 항상 시장이 끝까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분명히 시장 트렌드는 바뀔 거고 시장은 미리 더 움직인다. 여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뭐 획기적으로 막 시장을 뒤엎어가지고서 미국의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트럼프 쪽을 많이 지지한다. 거기도 진짜 알고 보면 다 범죄 그렇잖아요. 미국은 5개 가도 출마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도.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도를 봤을 때는 과거를 조금 약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 쪽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간 과거의 최대 피해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대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 대통령이죠. 어쨌든 후보가 되면 이제 건강상 이슈가 있는 건데 네. 그 후보가 바뀔 일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7, 8, 쪽에서는 9, 10, 11.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사람 나와야 된다. 너무 약하다. 네. 근데 뭐 기사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 이코노미스트인가 뉴욕타임즈인가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그거는 그만두는 거다. 근데 가족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아 뭐라고요? 끝까지 가요. 아 끝까지. 그렇죠. 뭐 여기서 사실은 그만두기도 좀 맞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다행인데 민주당에서도 근데 확실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와도 트럼프한테는 지금 약간 밀리는 양상? 그러니까 인물이 너무 없어요, 미국도. 지금. 재미삼아 얘기하면 뭐 다음 뭐 대선이든 뭐든 바이든이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마다 기침 횟수와 그 당선의 그거는 좀 뭔가 반비례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 걸렸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해 보이겠죠. 그쵸. 많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사실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이든이 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의 느낌이 있죠. 그쵸. 머리를 까만색으로 염색하면 좀 난가? 자, 그럼 이제 2분기, 이제 7월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제 곧 나오겠죠. 실적 시즌 및 기존 주도 업종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만 이러고 또 내일 다시 뒤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적 시즌이 이제 포문을 여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언제 대해서는 나오죠? 이번 주에 이제 예비치가 나오고요. 이번 주에. 네, 예비치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확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쭉쭉쭉쭉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적 시즌 2분기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2분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주들은 이미 달렸거든요. 그죠? 근데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주들은 많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좋은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좋은 쪽이 너무 좋아버리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차익 시장 나오고 여기는 생각했을 때 너무 싸다 시장 쪽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지금 쏠림 현상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뭐 데이터가 예전에는 국한되어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텔레그램이든 유튜브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보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랑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고 민첩하게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인데 지금 실적이 이제 좋다라고 알려진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도 실적 엄청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한 11만 5천 원? 그 부근에서 이제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LG전자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뭐 실적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이 좋은 상태인데, 그럼 그 이후에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겠냐면, 당연히 전력기기겠죠. 그죠? 전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력기기나 이런 송배전 관련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이제 K 화장품 같은 경우도 미국향으로 수출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특별히 한국 화장품만을 위해서도 막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장품도 당연히 좋겠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향은 되게 좋았지만 중국향들은 그냥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가 요새 조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은 저는 빠지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OEM, ODM 이쪽들 최근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이 OEM, ODM 업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작은 이제 조그만한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오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지금 또 여름 시즌이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제의 계절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처럼 막 사서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암을 이제 막아줄 수 있으니까 피부. 그 전에 피부암. 사서 바를 수 네, 없었어? 네. 거기는 약간 의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외선 네. 차단제를 의사가 해줘야지 바를 수 있는 네, 거예요? 맘대로, 이게 맘대로 제조도 못하고, 이제 맘대로 이제 사고 팔지도 못하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발라라,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자외선 차단제들이 엄청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화장품이지만,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이제 잉그로드램 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간 거였었고, 그 다음에 한국 콜마나 이제 코스맥스 이런 쪽들도 이제 국내부터 시작해서 자외선 차단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홈쇼핑에서 파는 화장품들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 외의 화장품들도 거의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세 개가 거의 다 만들거든요. 뭐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조선미녀, 뭐 티르티르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국내 OEM 업체, ODM 업체들이 다 만들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들로 이제 시장이 힘이 쏠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뭐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작이 좀 좋다라고 알려진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방사는 최근에 계속 수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수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조선 이쪽도 지금 신조선가가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이쪽이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실적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선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도 이제 운임 상승. 대신에 운임이 상승하고 있지만 제때에 갖다 주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잼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도 계속 그러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물동량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도 실적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 수출 많아지니까 전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알려진 섹터주들은 대부분 이쪽이었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상승 주도 종목군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그럼 실적 바닥 찍고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흔들거리면 또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이제 게임 쪽들. 근데 여기는 뭐 더 이상 최악은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쪽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좀 최악이라고 알려진 쪽들이 이제 엔터. 이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이돌도 그렇고, 뭐, BTS도 다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나온다 그러다가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S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에스파 이런 쪽으로 좀 선전했고,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진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제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한 명 제대했죠? 진인가? 그쵸? 한 명인가 제대한 걸로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많이 빠졌다. 안 좋다. 그러면 그때가 좀 매수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반도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HBM 향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좋고, 장비주들이 좀 실적이 좋은데, 그 외에 뭐 다른 쪽들은 좀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2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반도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레거시 쪽이라든지,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서 접근해도 된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CXL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부터 삼성 이런 쪽들,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계속 개발하고 투자한다 보니까 오늘 CXL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뭐 퀄리터스, 오킨스 전자, 뭐 네오셈 그 외에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초에 많이 갔던 게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들이었었는데 쉬었거든요, 푹.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바닥 찍고 이제 조금씩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용 반도체 쪽들, 기판 쪽들도 이제 서서히 바닥 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심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2분기 실적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턴어라운딩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반도체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쪽들도 2분기 실적 때 이제 보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미 실적 때문에 미리 갔던 종목들보다는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빠지는 걸 공략하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전력기기나 뭐 이런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하면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다시 또 차익실현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고려해서 오히려 매도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는 거 이런 건 좀 트레이딩 전략에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랜 침체기 벗어난 조선주가 올 들어 꾸준한 오름세 보이고 있고 실적 개선세 뚜렷한데 LNG, 운반사, 암모니아 선박 등 부가가치 높은 선박 수주, 고환율 환경까지 유지되고 있어서인데 하반기 슈퍼사이클 맞을 것이란 뭐 전망도 나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무슨 조선이 이제 뭐 AI처럼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오름세가 뭐 예전처럼 그런 상승세는 아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이 네. 상당히 좀 못 갔었잖아요. 그동안 실적이 뭐 괜찮아진다 하면서도 못 갔었는데 사실 조선은 업황이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주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해운주가 지금 왜 많이 가겠어요? 물동량은 있는데 배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벌크보다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느 정도 벌크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나고 그러면서 뭐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던 건데 이 컨테이너는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면은 경기가 좀 나아질까? 라는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조선이 우리나라로 놓고 따진다라면은 좀 특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쪽들 조선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LNG선이라든지 이런 특수선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배도 이제 친환경선. 네, 이런 쪽들이 고부가가치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선.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한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자기네한테 납품하려면 탄소 제로로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하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제품만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이제 저탄소, 계속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선들, 이런 수주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는 상태인데 LNG선도 제가 최근에 기사 봤는데 사실 중국한테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이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나오션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못 올랐고 별로. 근데 이제 조선도 아시다시피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각 기업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돼서 오르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바닥은 탈출해서 좀 추세는 계속 우향해 가는 상황. 네, 추세는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요게 슈퍼사이클 정도로 움직일 거면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바닥 탈출하고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태라서 추세는 좀 유지되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정말 슈퍼사이클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시장 지수에 맞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